궁금한 거 있어요. 네. 시계를 왜 그렇게 다들 차시는 거예요, 남자들? 향수는 왜 그렇게 막 많이 사놓고 막 해놓는지. 그때 봤다는 그 유미라 아나운서님 오늘 놀러 와가지고 우리 이따가 이제 크루 잡담 찍을 건데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배석을 시켰어. 괜찮겠어. 뭐 몇 년 했어요 운전은? 4년? 그래도 많이 되셨네. 특히 동생 운전할 때 옆에서 가만히 못 있어요. 아, 혼수를 이렇게 계속 두세요? 동생 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또 동생분은 부산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운전. 맞아요. 근데 진짜 터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그 마세라티 때문에 출장 갔을 때 가고 있는데 진짜 차의 옆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옆면이 있는 거지? 그랬는데 아무튼 되게 거칠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네. 딱 붙어서 막 오고 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비켜주는 게 있긴 해요. 그럼 지금 타시는 차가 두 번째 차인가요? 세 번째긴 해요. 첫 차는 뭐였어요? 르노의 XM3라고 오. 보통 이제 그 SM3랑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쿠페형 SUV 같은. SUV가 네. 하나 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르노 계셨어가지고 추천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처음에 운전을 배우다가 3개월 타고 옵션이 풀로 들어가 있으니 되게 좋더라고요. 엄마 운전할 때 이거 쓰면 편하겠다. 엄마 주고 엄마 GLC를 뺏어 왔죠. 엄마 차가 옵션이 더 좋진 않았나요? 엄마 차는 이제 뽑은 지 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쵸. 엄마 차는 이제 겉으로만 멋있고 안에 이제 내부 옵션들은 별로 유용하지 않았던. 근데 이제 제 차는 막 티맵 다 들어가 있고 내비 막 터치 그쵸. 다 되고 음성 인식으로 다 되고 막 이러니까. 보통 이제 국산차가 옵션이 훨씬 좋긴 하니까 훨씬 효녀시네요. 엄마 벤츠를. 근데 니은 붙여야 될 것 같긴.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 제가 그때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데 장거리 다니다가 이제 좀 크게 사고가 나면 단단한 차를 타라 약간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해주셨던. 그렇죠. GLC 그 쿠페였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뒤에 좀 깎여 뒤에, 있는. 맞아요. 한때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마 예쁘게 생각했던 그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GL 막 E 이렇게 되면 네모네지고 그쵸. 뚱뚱해지고. 그리고 크고 GL이는 엄청 네, 크니까 맞아요.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 네, 그래서 GLC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울 이런 골목골목에서는 제가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좀 너무 높고 너무 크고 그쵸. 좀 기계 못 들어가는 데가 네. 많더라고요. 맞아. 서울은 기계 주차가 진짜 많은데 맞아. 타워 주차. 네, 타워에 GLC를 안 받아줘. 그래서 자꾸 주차 때문에 너무 빙빙 돌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꾸게 됐다. 클래스로. 사실 흰 차가 타고 싶었어요. 흰색 차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런 찰나에 근데 이 클래스가 진짜 여성분이 탄다고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남자들이 좀 많이 타는 차였고 남자의 성공의 상징인 그런 차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예쁜 거는 C 라인이 예쁘고 그쵸. 가격대도 훨씬 낮고 조금 더 아담하고. 네.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는데 탈 때 제가 또 옆에서 아빠가 바람을 넣으면 막 귀가 팔랑팔랑 거린단 말이에요. 요 가격이면 조금 더 해서. 네, 수요만 좀 더 하면은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차 살 때는 항상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쨌든 아빠가 훨씬 운전 경력도 길고 그쵸. 하시니까 아빠 말 듣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차를 뽑고 나니까 아빠가 더 신나하시는. 정작 타지도 않는데 명절 때나 이렇게 내려가면 꼭 아빠가 제 차키를 들고 한 번씩 나가더라고요. 차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준다면서 드라이브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타본 차 중에는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사실 뭐 이 클래스는 욕할 게 없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클 차주라서 알고 있는 것들, 핸들이랑 이 위치, 좌석 위치가 안 맞는다든지 살짝 틀어져 있다는. 네, 모든 100% 마음에 드는 차가 그쵸. 또 있진 않아요. 후보가 있었어요? 다른 차들 중에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 단계를 밟아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멋있네요. 이 클래스 타는 여자. 그래서 아까 진짜 손세차도 했다는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지중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또 제품도 좀 다양하고 방법이 조금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직접 하셨다는 게. 근데 그게 처음에 취미로 이걸 딱 붙이지 않으면 그냥 대충 막 뭐 네이버나 쿠팡 검색해가지고 카샴푸 이런 거 아무거나 그쵸. 쓰시고 막 이럴 텐데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일 처음에도 그래서 차 사고 나서도 제가 유리막 코팅제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진짜 엄청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디테일링 샵 맡기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막 이렇게도 하실 텐데 저는 근데 한동안은 그거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하는 게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였어요. 힐링. 네. 저는 약간 화나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방송하다가 화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시계를 왜 그렇게 다들 차시는 거예요, 남자들? 일단 시계는 사실 이제 기계식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시계를 좀 차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게 좀 많이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남자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어릴 때 뭔가 좀 사모으기 시작했던 습성이 계속 이어가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취미를 좀 붙이고 싶은데 막상 이제 남자들은 별로 꾸밀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여자들만큼 뭐 주얼리나 가방이나 뭐 이런 걸 막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나이가 들면 특히 이제 30대 정도부터는 시계에 좀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하나 두 개 사보다가 시계의 어떤 역사나 헤리티지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막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브랜드 높아지고 이제 돈 좀 더 벌게 되면 이제 더 비싼 시계 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사치품으로서 즐기는 예, 그런 영역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취향을 드러낼 만한 게 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옷을 아예 조금 뭔가 남들이랑 다르게 입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이나 뭐 아웃핏 같은 거는 베리에이션이 막 여자들만큼 많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개성이나 취향을 드러낼 만한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맥락에서 내가 좀 시계에 관심이 좀 생기게 되면 요거 하나로 이제 나의 어떤 취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계속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해서 욕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롤렉스의 이제 인기 모델들을 차면 저 사람이 진짜 롤렉스가 너무 좋아서 저걸 차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이제 비싼 시계 찼다고 생각을 해서 차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인지도는 낮을지언정 헤리티지나 색깔이나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브랜드의 시계를 차면 아, 저 사람은 좀 감도가 좀 있다. 좀 취향이 좀 좋은 사람이구나. 본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그렇게 좀 느껴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재미로 좀 시계를 그러면 그 취향을 드러내기 위한 요소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쵸. 사치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여자들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20대 첫 가방 막 이런 네네, 것들이 그쵸. 아 그래도 나 이 정도 가방 하나는 있다. 약간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것 맞아, 같기는 맞아. 해요. 같은 느낌이에요, 시계도. 브랜드가 뭔가 보여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근데 과시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혀 과시가 되는 가격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G샵만 차더라도 그지? 나 G샵 찼다 좀 혼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컸을 때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티소식을 찼었는데 그게 한 40만 원? 근데 이제 그거 친구가 선물해줘서 이제 찼던 건데 그것도 저는 되게 자부심 갖고 차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같은 회사에 뭐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찬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나랑 상관없다 생각했고 내가 좀 좋은 시계를 찼다. 나 스위스 시계를 찼다 내가. 좀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알든 모르든. 근데 누가 알아봐 티소 뭐 클래식 드림이네 이렇게 딱 알아봐주면은 맞아 티소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면서 이제 점점 그리고 취향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 돈 쓸 걸 여기다 이제 몰빵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튜티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튼튼이가 너무 한 번에 좋은 시계를 차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물론 이제 물려받는 게 있겠지만 이제 우리 윌리 팀장님처럼 저렇게 오메가의 시계를 한 번에 이렇게 물려받으면 뭔가 좀 단계별로 쌓아가는 그거를 못 느낄 것 같거든요. 나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는데 한 번에 막 오메가로 딱 가버리면 그 전에 있는 시계들을 아예 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얘가 그 과정을 거칠 때까지 난 사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알바하든 뭐 취직을 해서 돈을 벌든 그때 이제 자기가 충분히 이제 즐겼을 때 내가 가진 좋은 시계들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차도 그렇고 맞아, 맞아. 이미 내가 좋은 걸 한번 가져보거나 타보고 나면 뒤로 가기가 맞아, 안 맞아. 되니까 차근차근 해오는 그 맛이 맞아, 좀 맞아. 없을 것 같기는.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한번 10만 원짜리 줬으면 네. 그 뒤로 다시 맞아, 5만 맞아. 원짜리 주기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방 주면은 그 이후로는 조금 가방으로 예, 가야 되는 좀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좀 그 정도 급을 자꾸 주니까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저는 영상에서 최대한 조금씩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1000일 됐는데 예를 들면 사귄 지 1000일 됐는데 뭐 아직도 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뭘 주고 이럴 순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근데 확실히 20대 초반 연애 때랑 중반 연애 때, 후반 연애 때 주고받는 가격대가 점점 맞아. 이제 달라지기는 맞아, 하는 맞아.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 사실 이제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튜티님이랑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거니까 연애할 때 막바지에는 서로 막 50만 원, 60만 원짜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에르메스 스카프나 뭐 버버리 머플러나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뭐 어쨌든 이제 공동 재산이 됐으니까 뭐 가방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시계를 이렇게 자주 보세요? 약간 저는 시계 본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그쵸. 보거든요. 기계식 시계는 맞춰줘야 돼요. 계속 이제 태엽을 와인딩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멈춰 있으니까 아침마다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맞추는 사람도 있죠. 저희 제이슨 PD님은 시계를 차도 이거를 거의 액세서리 용도로 차고 다니셔서 시간을 안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늘 입는 옷에 따라서 시계 차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맞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애플워치도 충전을 안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패션 아이템으로 그냥 시계 맞추고 있는 저를 보면 좀 웃기거든요. 나 시계 전혀 안 보는데
처음엔 좀 맞추다가 그냥 이제는 아이템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 또 볼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어쩌다가 찾는 날은 안 맞춰져 있으니까 또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돌리는 거 좀 약간 낭만 있다. 혹시 뭐 이렇게 남자들 이건 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것도 있으세요? 다들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전제가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도대체 왜 양말을 맨날 뒤집어 놓는 건지 이거는 보통 다들 남편들한테 많이 하는 거긴 하던데 저는 남동생한테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향수는 왜 그렇게 막 많이 사놓고 막 해놓는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제 동생은 조금 이제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손발톱 왜 이렇게 안 깎아요? 깎으라고 맨날 잔소리를 해야 깎고 근데 동생의 태명은 내성 발톱이 있어서 좀 길러놔야 된다. 근데 그건 엄지에만 해당되는 거지. 손톱은 왜? 근데 이제 본인은 손이 좀 짧기 때문에 길러져 있는 게 손 모양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럼 저는 좀 짧게 예쁘게 깎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카레 같은 거 해먹을 때 물드는 흰색 접시 이런 거 안 쓰고 싶은데 굳이 흰색 접시를 맨날 꺼내온다더니 밥 먹고 왜 물 안 담궈 놓냐고 이런 거 잔소리 진짜 많이 하고 엄마한테 들었던 아마 동생이랑 그러니까. 저랑 있는 시간이 저는 좀 많았어가지고 이게 아마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거거나 부부끼리 많이 하는 잔소리들 이런 게 아마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반대로 저는 그래서 여자 형제들이 좀 있는 남자분들이랑 만나면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체화가 돼 있어서 그런가요? 일단 첫 번째로 여자분들에 대한 로망이 어느 정도 좀 깎인 상태에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여자 형제들을 겪으면서 있을 만한 이슈들 보통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살면서 막 뭐 문을 벌컥벌컥 연다든지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남자 형제들끼리 큰 사람들은 별로 좀 없지 조심스럽게 실제로 없죠, 뭐 근데. 왜냐면 남자 형제끼리 크면은 한 방을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 남동생이 있는데 한 방을 썼었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문 열 때 뭔가 노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혀 대표적인 안 하지. 예일 네. 것 같고 근데 좀 그런 특정 성격이 있지 않나요? 왠지 여자 형제가 있을 것 같은. 저 그거 잘 찾아요. 우리 중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고요.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 조금 어렵다. 이건 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겪어보면 아는 아무튼 있는 분이 편했어요.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누나들은 남동생들이 좀 시켜먹거든요. 근데 남자 형제가 있는 남자를 만나면 그래서 K 장녀, K 장남이 만나면 진짜 많이 싸워요. 저희 부부가 그렇긴 한데. 왜냐면 남자 형들은 밑에 남동생들 진짜 많이 시켜먹고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오래 만났던 분은 누나가 있는 분이었어요. 성향이 붙어 있을 때 막 내가 맨날 시키는 건 아니지만 한 명이 리더면 한 명이 좀 팔로워 역할이 커플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런 여자 형제가 있을 것 같은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왜냐면 이걸 보시는 남자분들이 뭔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자 형제가 실제로 없더라도 생각보다 오히려 반대로 엄청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섬세한 건 있긴 한데 얘는 이게 필요하니까 챙겨주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어떡하지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남자 형제만 있었던 분들은 보통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챙겨줘야 될지 좀 잘 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들은 그냥 툭툭 벗어 그냥 덮어준다든지 덮어라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어요. 그니까요. 어릴 때부터.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의 진짜 그러니까 나한테 유니콘인 거지. 여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게다가 나는 남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애기들끼리니까 상관없다가 이제 사춘기를 남자들끼리만 딱 보내니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진짜 어떡하지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엄청 뚝딱거리고 뭔가 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막 이상한 소리하고 집에 가는 길에 후회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네,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뭔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좀 일찍 시작했으면 그때 시행착오를 겪는데 한 20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20살 중반까지만 해도 아직 시행착오를 아직 나와 겪고 있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걸 느끼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툭툭. 방송국에 누가 이제 전문가님들이나 패널분들이 오시잖아요. 가끔은 진짜 그런 첫 모습에서도 느껴지는 게 약간 안에서 뭐 탈의실도 있고 저희가 막 분장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때 분장 받아야 되는
텐데 하고 막 이렇게 털썩 막 앉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막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남동생 재질이야. 그런 분들 좀 있어요. 리트리버상 같은 느낌 있잖아요. 섬세하고 막 이런 느낌의 표현하기 어렵다. 아 근데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학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대학교 영문과 나왔는데 여자 남자 비율이 7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네일 아트 하는 거 따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공항 때마다 얘네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예를 들면 뭐 무슨 족발집 같은 데 갔어. 근데 이제 짧은 치마 입은 애가 있어. 그럼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를 이걸, 좋아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그게 아니라 왜냐면 얘네랑 계속 지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주면서 뭐 그냥 딴 얘기 한다든지 진짜 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맞아. 좀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랑 지내면서. 근데 그게 여자 형제를 끼고 태어났으면 살았으면 엄청난 베네핏이네. 일부러 배려하는 게 아닌데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냥 당연하게 뭐 제가 바리바리 많이 들고 있으면 뭐 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제 가서 들고 있고 그런 게 말 안 해도 얘가 나를 엄청 되게 신경 쓰고 있구나. 티는 안 내지만 사랑해주고 있구나. 막 이런 걸 아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애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아들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외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하는 모습을 따라하더라고요. 아내가 만약에 뭐 어디서 소파 같은 데서 잠들면 이제 뭘 덮어준다든지 그런 걸 진짜 따라하더라고요. 벌써 네. 애긴데도. 네.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걸 제가 사면은 무조건 이제 드레스룸이 이제 애기를 데려가가지고 이거 이제 주고 오라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줘라. 그러면은 한쪽 다리만 꿇어야 되는데 양쪽 다 꿇고. 죄송합니다 무릎 있잖아. 그걸 이렇게 너무 귀엽겠다. 그렇게. 예.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분명히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커만 일족처럼 혹시 애니메이션 보세요? 진격의 거인 모르는 사람 없나요? 분명히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네. 아커만 일족 같은 거죠. 보통 인간보다 전투력이 높은 인간들.